2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 초반 혼조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가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며 일제히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3,000선 돌파로 마감했고 애플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그리스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지표 호전 소식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도 0.1%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모두 강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에 빠지면서 1월 경상수지가 2년여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유럽발 위기로 1월 상품 수지가 전달 27억 달러 흑자에서 14억 2천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SK텔레콤에 인수된 하이닉스 반도체가 퀄컴과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하이닉스와 퀄컴의 협력이 성사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3년 9개월 만에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유로존 우려가 여전하다는 거는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의 지표가 시장을 이끌어줬고 또 애플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장을 위쪽으로 이끌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도 반등세를 보이면서 2,000선을 회복해줬죠. 무엇보다 일본의 엘피다 파산 소식으로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반도체 관련주가 장을 이끌어줬고 또 업황 개선 기대감에 조선업종도 상승세를 이끌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어떻게 마감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또 오늘 전략도 지금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성공 전략 세워보는 마켓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민호의 전국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어제장 코스피 다시 또 2,000선 위로 올라와 줬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도 외국인들이 어제 손을 들면서 이제 외국인 선물이 손을 들면서 이제 주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요. 예,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주가는 어제 제가 이제 저점에 한번 매수하세요 했는데 오늘은 한번 팔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날입니다. 일단 주가 자체는 일단 꺾였는데 어제 이제 복귀하는 모양을 보였죠. 일단 21평이 복귀하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선물 영향이 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간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여기에서 수렴한 자리에서 한번 상승인지 하락인지 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서서히 하방 쪽으로 이제 수렴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방 쪽으로 수렴해서 이제 한번 이 자리를 지킬 것인가 해서 제가 이제 1950까지 조정받을 것으로 이제 예상했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1950 전후까지 가는 거는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선물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선물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세 가지의 줬죠. 제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하고 주가를 한번 선물을 한번 보자고 이야기했는데요. 예, 선물이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손절매를 쳤죠. 외국인들이 손절매를 치면서 어제 이제 반대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 어제 이제 글로벌 증시들이 전체적으로 혼조 국면을 보이는 국면인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21평의 복귀를 진짜 21평의 복귀냐 아니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주식은 계속 이 가격대 지금 2평이 512평과 11평대에서 저항이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저항이 계속 되지 않을까. 만약 이 거래량을 이 2평을 뚫으려고 하면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많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회의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매수 타임이다 이런데 짧게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저점 매도하는 게 조금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뜻 보면은요, 장이 분명히 이제 지금 512평이 이제 오늘 또 하락을 합니다. 512평 하락하고요. 예, 1112평이 이제 굉장히 오늘은 1112평이 횡보를 하고 또 21평을 보면 21평이 굉장히 오늘부터 이제 둔탁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61평이 보면 61평 이 자리가 이제 왼수덩거리 자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61평 자리에 있는 이 자리가 이제 1900인데
이게 앞으로 이제 끄집어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버티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주가가 지금 주가가 버티면 다행이나 버티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주식은 분명히 1950 전후까지는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나 모든 증시들이 좀 고점에서 단기적으로 조정받는 그런 모양을 좀 부딪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그 선행 스팬 원이 상승하면 주가가 상승하고 선행 스팬 원이 이제 하락하면 떨어진다. 그래서 선행 스팬 원이 이제 계속 상승하는 그런 자리인데 선행 스팬 원이 오늘부터는 이제 일단은 쉬어갑니다. 예, 선행 스팬 원이 오늘부터는 무조건 쉬어가는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행 스팬 원이 쉬어가면서 이제 기준선이 쉬어가는 자리고 전환선이 쉬어가는 자리다. 그러면 오늘부터 장은 제가 볼 때는 어제도 굉장히 뭐 장이 10포인트 떴지만 종가적으로 이제 어거지로 올린 그런 모양인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오늘도 장 자체는 큰 변동 없는 하루 지루한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후행 스팬으로 봐서는 지금 매물대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매물대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장 자체를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지금 아마 3주째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금화 30%에 조금 안정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최근 2, 3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공공의 적이 됐죠. 삼성전자만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머지 주식은 일단 크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 이제 주가를 올리려고 어거지로 올라갔는데 어제 이제 엘피다의 그 파산 이제 신청이 있는데 그거는 엘피다가 공장이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론 특히 그 사암 언론들 보면요. 특히 그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엘피다가 망하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대박 난다 이런 생각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엘피다는 계속 이제 잔존이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그 엘피다가 망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폭등할 것이다. 그걸로 이제 지금 계속 끄집어 올리는데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최근에 유가의 폭등과 그 유럽의 경제 어려움 이런 건 언론에서 전혀 그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다 이렇게 보고 언론이 그런 쪽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제가 볼 때 언론이 또 두 가지를 대처해야 돼요. 예, 지능 낮은 국회의원들의 증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요 60명이나 5, 60명 하면 됩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32억을 하는데 그 전능화 국회의원들 산수 못하는 뻥주당 그리고 국어 못하는 어떻게 노란당 이런 당들 그 헌누리당 이런 그 국회의원들 제가 볼 때는 전능화예요. 앞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세금 참 문제인데 국회의원들을 빨리 줄여가지고 정권 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50명이 딱 맞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능화 국회의원들을 빨리 퇴출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장 자체는 제가 볼 때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모든 것은 사실 선물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이제 주구장창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손절매 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요. 손절매 치면서 올라가는데 외국인 선절매 치면가는데 오늘 또 한번 보실 필요 있고 외국인들은 어제 이제 유럽이 이제 큰 폭의 상승이 있을 줄 알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요즘 선물을 못 합니다. 전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그 사이 우리나라 선물 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가져갔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 그 6월 이후부터 주구장창 깨지고 있거든요. 이 어제도 깨지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제가 했습니다. 개인들이 너무 잘한다. 개인들은 보통 개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이 선물을 여러분께서 꼼꼼히 좀 봐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지수,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또 급등을 했는데요. 여러분 D램 반도체는 뭐 지금 한 12개월째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뭐 거의 흑자하지만 다른 반도체는 국제 반도체가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반도체가 호황을 겪는다. 이거는 조금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냥 실적으로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 실적으로 보면 오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매도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예,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공매도가 어제 33만 주 보통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하이닉스가 어제 공매도가 무려 100만 주가 나왔어요. 예, 삼성생명은 뭐 원래 공매도가 없고요. 지금 그
이제 기아차도 어제 공매도가 36만 주. 그다음에 모비스, 현대차 이런 공매도들이 어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공매도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서서히 우리 개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바람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니까 특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공매도는 지금 가격대가 주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제 이제 국내 기관들이 하이닉스로 바람을 잡았죠. 하이닉스 바람 잡고 그래 이제 외국인들도 하이닉스로 바람 잡았습니다. 바람 잡았는데 제가 볼 때 이 하이닉스 외국인 창구도 국내 이제 기관이 외국인 증권사를 통하면 외국인으로 잡힌다. 제가 볼 때는 어제 이거는 바람이 잡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작년 3분기에 적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K그룹이 인수해도 좀 바람 잡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하시고 그 대신 삼성전자를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전 지켜 넘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요즘 장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증권의 손절매를 10%를 하라. 요즘 손절매 10%면 확정돼 버립니다. 손절매 10% 돼 버리면 주가가 돈을 다시 복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량주에서 단무지 정신으로 버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장 자체는 오늘 크게 재미없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에서 중간에 끼일 때는 샌드위치일 때는 장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돈을 안 먹여주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제면 저점에 샀는 것들은 오늘 짧게나마 치고 한번 나오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내일이 3일절입니다. 3일절인데 일단 뭐 이 봄에 주식 없이 주말에 이 연속극 보는 재미 그리고 오늘 9시에 쿠웨이트와 한국의 축구 보는 재미도 보통 재미가 있거든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말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을 조금 줄이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지루한 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거래인데요. 이제 곧 있으면 3월 증시도 시작이 되는데 좀 3월 달 증시 전망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어떤 업종이 좀 유망하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3월 주가가 이제 그 호락호락하지 않는 주가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3월 주가가 이제 1, 2월 연속 악재거든요. 진짜 월봉 보면 이제 이틀 이제 무역 흑자인데 이제 이 끄집에 이래 올리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월봉 자리가 지금 이거 2008년 전후 이 자리하고 거의 똑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근데 지금 이 주가가 뜨더라도 오실레이터, 특히 월봉 오실레이터가 MACD 오실레이터가 음봉을 그리면서 데드크로스 상태입니다. 결론은 이 말이 뭐냐면 MACD 데드크로스 오실레이터 음일 때 주가가 빠지면 주가 급락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3월장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특히 선물 만기 지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공매도를 치기 때문에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는 장이 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장 자체가 만만하진 않습니다. 지금 주가가 여러분 아다시피 1650에서 2050까지 무려 400포인트 떴는데 이 삼성전자만 끄집어 올렸거든요. IT 삼성전자가 초대형주만 올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작년 연말에 이제 온 동네 뻐꾸기들이 깡통 사브라든지 온 동네 뻐꾸기 엑스들이 개별 종목 실적이 나쁘니까 개별 종목 간다는데 이제 그 개인들이 전부 개별 종목 샀었거든요. 샀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대형주만 끄집어 올라가지고 우리 개인들이 풍요 속에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계속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락할 때도 이런 종목이 안 빠진다는 거죠. 1등 주식은. 1등 주식은 안 빠지고 여러분 장고장이 갖고 있는 주식은 주구장창 빠진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한데 이제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줄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제가 저도 이제 서울경제 TV 우리 이제 1등 방송 센 방송에 나가지만요. 시중의 경제 방송에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입을 다 꼬고 매뿌야 됩니다. 꼬고 매뿌야 돼요. 그런 사람들 지금 시중에 그 잡초 추천하는 사람들 고향은요 한강대교 다리 밑이나 부산에 이제 영도 다리 밑이나 신천대교 다리 밑이나 전부 다리 밑 출신이에요. 아니면 물레방간 고향이 물레방간 밑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아주 저질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주식을 추천하는 자체가 저질이에요. 왜냐면요 고향이 다리 밑이나 보리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방송을 그런 사람 그런 걸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계속 1등주입니다. 1등 어제도 말해줬잖아요. 1등주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자동차주 제가 보지 말고 운송 중에 조선 보락하는데 왜 조선을 안 삽니까? 사라면 사야지. 제가 볼 때는요. 근본적으로 자동차 그룹은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안 된 거. 아직 정신 못 차려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치매 걸린 것 같아요. 그 임원단들이 점이나 띡띡띡띡 나가지고 치매 안 걸리면 어떻게 국민을 등쳐가지고 국민에게 더 비싸게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국민을 대신하는 기업들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보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친화적이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저는 진짜 이 방송을 듣는 국회의원들을 절대 분명히 안 돼. 제가 볼 때는 이번에요. 그 선거인단 할 때 기부를 얼마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그 사이 기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기부 영수증을 꼭 첨부해야 된다. 해야 된다. 헌나라당이나 뻥주당 저 임원단들 선거인단 할 때 기부를 얼마 했나 보시고요. 기존 국회의원들도 싸움하지 말고 기부 얼마 하나 한번 봅시다. 기부. 그래서 내가 볼 때 국회의원은 50명 해야 돼. 오늘 전부 전응하예요. 전부 그래놓고 입 거짓말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거짓말 문제예요. 여의도 있는 사람들 전부 거짓말죄입니다. 거짓말죄. 그래서 각 방송 애널리스트들도 반성하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신고가 내고 있는데도 삼성전자 아무도 말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개인들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 없다는 것은 이게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 3월 달도 만만치 않다. 왜 만만치 않나? 삼성전자가 죽을 모양이 아닙니다. 이거. 삼성전자가 왜? 장대 양봉 위에 고가놀이 장태가 이게 죽을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주가가 빠지더라도 1등 주식은 계속 팔 기회가 있다. 1등 주식 외에는 손대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1등 주식 마세요. 1등 주식. 1등 주식만 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부 굳이 필요 없어요. 실적 굳이 필요 없습니다. 뭡니까? 1등 주식, 제일 비싼 주식 사세요. 아버지 엄마 날 낳을 때 1등으로 놔줬으면 1등 주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 다리밑이 고향인 보리밭이 고향인 그런 그 애널리스트 말 듣고 3등 주식 사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반성하세요. 올 봄에 부모님 묘지 갈 때 초석에 머리를 한번 부딪혀 보세요. 피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아버지 엄마 날 낳을 때 1등 주식 샀는데 왜 1등 주식 안 사느냐고. 1등 주식 사라니까 어제도 1등 주식만 가잖아요. 1등 주식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3월 주식 만만치 않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단무지 정신이다. 단순하고 무식하게 지적으로 놀아라. 지적인 건 뭡니까? 1등 주식사가 매매를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자동차주 그만큼 안 된다 했는데 어제 전날 제일 많이 온 사람이 현대 모비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날 제일 많이 왔습니다. 현대 모비스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울면서 전화 오는데 안 된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안 됩니다. 평균 수익 절대 이상 안 납니다. 자동차 주식은. 왜? 상대 가슴을 아프게 해가 상대를 등치는 거, 절대 안 돼요. 남의 돈 강제로 뺏는 기업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자동차 주식은 평균 수익 이상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볼 때는 1등 주식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3월은 저 분명히 말합니다. 1등 주식 외에는 분명히 대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000포인트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00자, 지금 일단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입평 자체가 분명히 꺾였다. 입평 자체가 다시 돌리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후행 스팬으로 봐서 이제 서서히 매물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물대 들어오는데 이 매물대에서 서머대지면 못 쓰면 주가는 제가 볼 때는 1900 전후까지 분명히 빠질 것이다. 그리고 이 선행 스팬원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일목균형표 안 보이면 눈물 펑펑 흘립니다. 박미라 앵커도 이미 일목균형표 배우러 오락한데 안 배우러 안 오는데 한번 두고 볼랍니다. 예,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거 선행 스팬원 분명히 네. 빠질 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 한번 쭉 한번 봅시다. 보시면 오늘 매수 사자 들어온 종목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어제 대덕전자 들어왔고요. 성진지오텍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어제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매도 종목을 보시면요. 그 다음에 베이직하우스 매도 어제 들어왔고, LG이노텍이 어제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LG이노텍 매도했습니다. 자, 신세계가 어제 매도 들어왔고, 한섬이 매도 들어왔고, 동부제철 매도가 들어왔고, 한국제철강이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매수가요. 주봉으로 보면 매수 들어온 종목이 어제 현대미포조선이 주봉으로 어제 매도가 들어왔고요. 주봉으로 매도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주봉으로 매도가 들어올 것 같으면 어제 현대상선 주봉으로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매도가 주봉으로 어제 매도가 나왔고요. SX 메탈이 매도가 나왔고 아모레 패시픽이 어제 매도 나왔습니다. LG 등 일봉 주봉 다 매도 나왔고요. 국도항 매도 나왔고 LG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여기 기관 우리가 이제 강원랜드 가서 파친코에서 돈을 못 따듯이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 특히 일봉보다는 주봉, 일봉 동시다발로 매도 나오는 종목들은 여러분께서 유념하셔서 분명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보통 일봉이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어제 여러분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계는 못 숨기거든요. 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일봉으로 매도 풋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컴퓨터가 330까지의 보동 조건, 특히 노사 문제까지 넣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컴퓨터가 매도 나왔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오늘 또 선물입니다. 예, 선물의 외국인과 기관 동향을 꼭 봐줘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과 기관 동향을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해 증시 꼭 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급등하던 상해 증시가 좀 주춤합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 무역 최고의 흑자국이 상해 되겠습니다. 중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해를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고객력 특혜면 어쨌든 간 20조 깨졌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과 개인의 선물. 두 번엔 이제 상해 증시, 세 번째는 오늘 21일평의 지지 여부를 여러분께서 꼭 한번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어제 본 거, 어제 단기 매수했는 거는요, 고점에 매도하고 현금화를 항시 30% 갖고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 함께하겠습니다. 네, 앞서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 대형주 위주의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장에서 좀 단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시간 관심 종목들 AS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어제 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대상이라는 종목 네. 말씀드리기 어제 이제 매수가를 14,5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매수가 밴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중에 좀 밀렸습니다. 장중에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14,2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가 밴드 내에서 소폭 좀 하락한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나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투신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6거래일 연속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평선이 지금 수렴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제시해드린 손절가는 13,5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요. 뭐 그 이하로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여전히 말씀드린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그러한 종목이라고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전에 관심 정보로 말씀을 드렸던 이라이콤이라는 종목인데요. 2월 13일 날 소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를 19,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어제 장중에 이제 18,950원 터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표가에 거의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아마도 목표가를 도달을 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부는 이제 수익 실현 비중의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한 18,000원 정도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21선 기준으로 이렇게 삼아서 이탈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는 그러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라이콤은 목표가까지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새로운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어제 이제 우리가 그 LP다 파산이라는 네. 파산 신청이라는 아주 큰 이슈를 좀 접하게 됐는데요. 그와 관련된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당히 좀 급등을 한 상태죠. 3만 원을 어제 장중에 도달을 한 상태인데 오늘 아마 3만 원 이제 넘어설 텐데요. 앞으로 이제 3만 원 안착 과정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그렇다면 이제 하이닉스와 관련된 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러한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테스라는 종목을 좀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테스라는 종목은 이제 반도체라든가 태양전지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바로 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한 8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한 15% 정도가 삼성전자에 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2012년도 하이닉스의 이제 미세 공정 전환이라든가 신규 랜드 라인 투자 수혜 부분, 이 부분을 봤을 때 동종목이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최근에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 쪽의 투자 부분도 일전에 이제 SK텔레콤에 인수가 되면서 주인이 생긴 그러한 과정에서 앞으로의 투자 부분도 기존에 투자했던 4조 원 이상의 투자를 했었는데요. 작년에도 올해 같은 경우 그 이상의 투자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동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엘피타 파산 신청으로 인해서 그런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디램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제 치킨 게임이 거의 종결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가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있어서 동사가 앞으로의 어떤 매출 확대 부분, 성장 부분, 외형 성장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신성장 동력으로서 그런 반도체 디램 부분 말고도 태양전지 부분인데요. 작년 11월 달 이제 스페인의 이소포톤사와 태양전지 턴키 수주를 했습니다. 규모 같은 경우 한 450억 원 정도 규모인데요. 이런 부분이 계속 태양전지 부분의 발주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그런 신성장 동력으로서 외형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신사업으로서 이제 AMOLED 지금 최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그러한 분야죠. AMOLED 봉지 장비라든가 LED, MOCVD, 바로 이제 반도체 증착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쪽의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올해 또한 또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8,5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좀 밴드를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조금 상승 출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3, 4% 이상 상승 출발이 된다. 그때는 조금 기다리시고요. 매수가 밴드에 오시기를 좀 기다리시고요.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7,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건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앞서 추천하신 대우조선해양 이 종목 AS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포함해서 관심 종목들 다시 한번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네, 그 대우조선해양은 제가 이제 관심 종목 어제는 이제 가져갔지만 좀 타이밍이 좀 매수가를 좀 주지 않는 좀 타이밍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시가 1%권대 출발해서 장중 한 8% 이상까지 급등하는 시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우선은 이 급등 사이로는 조선업종에 대한 이런 업황 개선과 또 수주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아무래도 깔려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영국 군수 지원함 또 말레이시아 LNG 수주 말고도 56,000달러 규모의 이제 덴마크 해양 플랫폼 수주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시세 폭발이 좀 나타난 걸로 일단은 본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또 고유가 부분에서도 일단 발주 모멘텀이 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보유하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어제 목표가 34,000원 보다는 조금 남짓 터치하면서 좀 하락은 했지만 기관 투자들의 순매수는 여전히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이런 고유가에 대한 이런 발주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셨더라면은 지금 38,000원까지도 일단은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해서 보시라는 이런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파트론인데요. 파트론도 제가 충분히 저점 대비 효과로 상승 기조 효과를 좀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가 13,800원 구간대에서 한번 매수를 좀 강조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주가의 위치가 좀 최근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좀 다져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또 엘피다 효과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또 하이닉스가 분명히 또 수혜주로도 작용이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제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만큼 그 파트론도 다시 IT 부품주로서의 또 역할을 또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제 그 매출 발표가 그 영업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매출은 이제 전년 분기보다 54.72% 정도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한 0.84% 정도 좀 축소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익은 322억으로 좀 증가를 했지만요. 그 매출이 감소한 이유는 일단은 휴대폰 시장의 성장과 또 스마트폰 화되면서 또 급증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일단 보여주었었는데 이런 그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이런 단가 인하와 또 재료 비율에 대한 이런 증가로 좀 수익성이 좀 줄어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미리 알고 있었던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시세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15,000원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종목 대응 전략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려주시죠. 오늘의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관심 종목은 한국콜마라는 종목입니다. 네. 한국콜마는 화장품 또 제약 사업을 이제 주요 사업으로 이제 영위하고 있는 이 또 관련 분야에서는 또 중상위권층에 이제 놓여져 있는 중소기업인데요. 국내 유명 브랜드,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콜마의 제조품이 납품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상위 10개의 화장품 회사로부터 매출에 대한 이런 비중도 40% 내외로 매년 꾸준한 성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앞서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이제 미국 또 중국 이렇게 화장품 시장에 대한 이런 해외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데에 따른 외형 성장성에 대한 이런 기대성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예상 실적액이 매출액 대비로 한 4,455억 원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측에 대한 이런 해외 수출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예상 실적 기준 대비로는 지금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져 있는 국면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여전히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평을 드릴 수도 있을 테지만 앞으로에 대한 이런 외형 성장성과 또 꾸준한 매출 성장성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의 주가의 위치는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는 것이 맞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한국콜마도 수익성이 높은 제약 사업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이런 확대로 인해서 또 영업에 대한 이런 마진 또한 또 상승할 전망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말씀을 좀 잡아드리겠고, 그래서 이 종목은 한 8,500원부터 한 8,550원 요 사이에서 한번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출발에 시가 자리가 이제 강하게 출발한다면은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주가의 눌림을 조금씩 주었을 때 그때 서서 이제 분할 매수 쪽으로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 단기 목표가는 9,15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8,200원 정도를 보시면서 좀 접근하는 대응 전략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 한국콜마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한국콜마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의도 리포트가 이어집니다. 네, 현재 8시 31분 지나고 있죠.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00포인트, 투신의 매수로 찾은 2,000포인트다라고 하셨는데 기관의 매수에 좀 초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리포트 내용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코스피는 어제 다시 2,000포인트를 회복했고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전일 코스피 상승은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순매수가 주도했는데요. 거래일로는 7거래일 만에 코스피의 투신 순매수였고 거래 규모로는 지난 1월 10일 이후 두 번째로 나온 1,000억 원 이상의 투신 순매수였습니다. 전일의 투신 매수는 절대 규모로는 크진 않았지만 최근 5조 원대로 코스피 거래 금액이 감소한 상황에서 지수 반등에 영향을 주었고 지속적으로 매도 대응을 하고 있던 투신의 매수 참여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외국인 주도의 매수로 상승한 코스피 2,000포인트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지난 월요일 코스피가 프로그램 매도와 외국인 매도 등에 의해서 예상보다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추가 하락 우려감이 증가했다는 그런 점을 고려했다면 전일 투신 매수에 의한 2,000포인트 회복은 의미를 부여할 만합니다. 투신과는 반대로 외국인은 지난 2월 3일 이후에 처음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순매도로 대응했는데 1월달 이후 최근까지 보여주었던 연속 순매수 흐름에서 벗어나 향후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 일반적인 시장 대응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매도와 상승 시에 나오는 개인 매도를 투신에서 전일과 같은 모습으로 어느 정도 소화시켜준다면 코스피의 하방 압력은 크지 않다고 보며 현재는 조정보다는 코스피 2,000포인트 부근의 견고한 모습이 주식형 펀드와 연기금 매수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3,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최근 발표되고 있는 지표들의 결과가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점이 주 요인입니다. 최근에 주택 가격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둘 다 장기간 하락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소비와 제조업 지표 개선세로 미뤄봤을 때 주택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구매 욕구가 실제 주택 구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내외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중국의 상해 지수는 전일도 상승 마감했는데 주간 단위로는 7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중국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에 기반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지만 시선은 3월 5일 날 예정된 전인대 이후에 중국 내수 시장 성장으로 이동 중이고 코스피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LP사 파산 신청 등 호재가 발생한 IT와 자동차, 화학 업종은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을 기본으로 유지하며 어제 조선 업종 상승에서 볼 수가 있듯이 가격의 이점이 있는 업종에 대한 대기 매수는 풍부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 순환 매수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중기적으로 몇 단계를 거쳐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고 경제 주체들과 시장 참여자들의 고유가에 대한 내성은 꾸준히 증가하는 중입니다. 엔화 약세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와 환율은 현재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단기 영향력 변수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차익 실현의 시점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직전 고점 부근인 2050포인트를 상향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리포트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바로 매매 동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이닉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주에서 러브콜을 집중적으로 받았던데요.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어저께 IT 업종 전체라기보다는 IT 두 종목에 너무나 좀 집중이 되었었습니다. LP가 좀 파산하게 되면서 조금 한 종목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면서 상당히 큰 매수가 유입이 됐었고요. 자, 일단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매수 종목 살펴본 다음에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을 먼저 살펴본다면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삼성 엔지니어링, NHN, 삼성화재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전자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 조선, IT만 매수했다고 좀 볼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인 매수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은 362만 주를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359만 주를 매수하게 되면서 상당히 큰 폭의 매수가 유입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의 그 LP다가 파산하게 되면서 디램 시장이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재편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기존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점유율 확대 측면에서 하이닉스가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상당히 큰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어떤 그 SK텔레콤 같은 시너지 효과 그리고 어떤 그 디램 시장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얼마만큼 점유율이 확대될지가 아무튼 실적 그리고 주가에 좀 향방을 좀 가늠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삼성 엔지니어링 외국인들 6일 연속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올해는 수주가 좀 이어질 것이다. 어떤 상선 쪽보다는 해양 플랜트 쪽으로 수주가 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수주가 좀 이어지게 되면서 조금 장기 추세까지 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은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투기성이 가미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감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한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LG전자, 현대차, 하이마트,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삼성화재, GS건설, 삼성전기, NHN, 금호석유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기아차를 제외한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LG전자에 좀 집중 타겟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 거래일 13일 연속이라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3 거래일 연속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하이마트 같은 게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그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어떤 횡령이라든지 배임에 대한 그 혐의가 입증이 되게 된다면 이제 그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향후 추이를
여기를 좀 유심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삼성전기, 금호석유, 기관 쪽의 종목들인데 GS건설, 삼성전기, 금호석유 뭐 7일 연속 계속 9일 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좀 특징적이라고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외국인들은 실리콘웍스, 덕산하이메탈, 다음 리노공업, 서울반도체 순으로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STS 반도체, 휴비츠, 태광, YG엔터, 멜파스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그 반도체 IT 부품 관련주들이 매수가 유입이 됐다는 부분이 특징적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품주들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리콘웍스라든지 리노공업이라든지 STS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TS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과의 연관성이 상당히 좀 그 친인척인 관계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덕산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이패드에 지금 이제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아무래도 그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 쪽으로 실리콘웍스도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YG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현재 보이는데 YG 엔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빅뱅이 그 대비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고 한번 정리해보고 싶고 휴비체 같은 경우에 조금 그 테마성입니다. 테마성이긴 하도 지금 현재 기관들이 10일거리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황사가 조금은 아무래도 3월달 좀 앞당겨서 올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황사 테마가 좀 조금 그 덧붙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매 동향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제 전략 세워볼 텐데요.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시행되는 2차 LTRO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큰 상황인데 오늘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뭐 LTRO 같은 경우 뭐 네. 실시가 뭐 될 것이라는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시가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그 1차 때보다 많이 그 시장의 유동성 자금을 푸느냐 아니면 적게 푸느냐 그 부분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이 부분만 먼저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자금을 일단 방출을 할 겁니다. 방출을 할 건데 1차 때보다 조금 많이 방출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 시장이 좀 우상향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 1차 때보다 좀 적은 금액이 방출이 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은 좀 실망하지 않겠나. 요거 당연한 어떤 결과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좀 더 추가적으로 한번 덧붙여 보자면은 일단 그 1차 때보다 많은 자금들이 방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큰 반응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일단 미국 쪽으로 한번 예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연준에서 그 주택 모기지 채권이죠. 주택 모기지 채권 추가적으로 매입하게 되면서 1차 양차 완화 때 시장이 상당히 큰 반응을 했었지만은 2차 양차 완화 때는 그렇게 큰 그 완만한 상승세를 가게 되면서 큰 변동성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은 마찬가지로 20에서 2차 LTRO를 실시를 하더라도 1차 때만큼의 어떤 큰 호응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우호적인 건 맞지만은 어떤 큰 변동성을 확대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단 만약이라도 1차 때보다 좀 적은 금액이 시장이 방출이 된다면은 시장이 실망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추가적인 그리스 문제 좀 덧붙여 보자면은 일단은 2차 구제금융에 대한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는데 일단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승인이 났고 이제 핀란드 그리고 이탈리아만 남았습니다. 이탈리아는 뭐 그 승인이 낼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핀란드만 좀 승인을 하게 되면 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네덜란드가 조금 승인을 했기 때문에 핀란드도 마찬가지로 좀 승인이 될 가능성은 좀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있을 그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에서 LTRO를 좀 앞두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에 의한 시장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겠지만은 한 가지 변수를 좀 한번 짚어보자면은 3월 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예정이 돼 있던 EU 정상회의가 지금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구제금융기금 증액에 대한 어떤 그 독일과의 의견 차이가 제시가 되게 되면서 이제 취소가 됐는데 이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 우려감을 삼을지 안 삼을지 그 부분이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독일이 지금 현재 그 그리스 2차 구제금융에 대해서 독일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승인을 하게 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메르켈 총리가 일단 구제금융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리스에 큰 도움이 되겠냐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서 알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독일 자국 내 어떤 그 의회에서 마찬가지로 그 시민당이라든지 이런 그 당에서 구제금융에 대한 금액의 이견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자국 내에서 어떤 이견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EU 정상회의가 취소가 되는 그런 결과까지 연결이 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경우에는 조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무도 오늘 변수가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대회 변수 좀 말이 길어졌는데 기술적 분석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뭐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2월 20일 이후로 단기 추세가 할 때는 5일선 아래쪽으로 캔들이 내려가게 되면서 추세를 꺾겠다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 좀 긍정적인 부분은 어저께 21선을 회복하게 되면서 오늘 쪽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냐, 그 부분이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2030포인트 회복 여부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단기 추세는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단기 추세는 하락이라는 부분은 조금 인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한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자, 이제 화면을 보면은, 자, 어저께죠. 어저께 같은 경우에,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같은 경우 시장이 크게 밀리게 되면서 미결제가 상당히 크게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시장이 좀 반등을 주게 되면서 그저께 그 누적이 됐던 미결제보다는 더 큰 미결제가 누적이 되면서 시장을 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쪽도 마찬가지 미결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자, 어저께 장 초반입니다. 장 초반 같은 경우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줬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들어왔었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에 그 전날이죠. 그 전날 있었던 매도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데 장 후반 쪽에서 어떤 매도 청산이 아닌 신규 매수가 이렇게 장 후반 쪽에서 미결제 약정이 누적이 되면서 들어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단기 어떤 신규 매수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시장을 뒤집기 위한 신규 매수인지는 아직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추가적인 신규 매수가 들어와 준다면은 어제 이 물량이 신규 매수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 오늘 쪽에서 만약에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좀 단기적인 어떤 신규 매수가 아닌가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외국인들이 장 후반 쪽에서 이렇게 매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한 부분은 오늘 쪽에 미결제 약정, 그리고 외국인들은 신규 선물 매수를 하는지 여부를 조금은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는 게 시장 미결제 동향,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동향을 보셔야지 오늘 시장 방향성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 선물 쪽에 좀 초점을 주시면서 전략을 세워봐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관심 종목도 들어볼 텐데 좀 짧게 들어볼게요. 네. 오늘 GS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조금 단기, 오늘 정도 보는 단기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루짜리 말씀이시죠? 그래서 네. 일단은 그 GS 글로벌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자회사 그 4분기 실적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좋지가 않은데 어떤 그 자회사인 DKT에도 같이 부각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바로 기술적인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자, 1차적으로 7% 반등을 하고 난 뒤에 이틀 동안 조금 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쉬는 흐름이 요날 종가 위에서 좀 쉬게 되면서 오늘 쪽에서 조금 짱대 양봉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조금 오늘 안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그 전략만 좀 세워드릴게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15,100원 정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시작할 가능성도 물론 있고요. 근데 오늘 시가 쪽에서 매수를 하는 전제하에서 15,100원을 준다면은 한번 15,100원 매수가 한번 제시해 보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 한 10% 정도, 16,500원 정도 한번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잡겠습니다. 14,700원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었죠. GS 글로벌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투자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